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괴롭히는 문제라면 당장 떠오르는 게 저출산, 빈부격차, 그리고 전염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건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과연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럴 때 역사에서 배워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사와는 달리 세계사는 공부하는데 힘들었던 기억만 납니다. 흐름을 잡지 못해서 죄다 외워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더군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서 세계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역사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고대, 중세, 근대와 지역으로 나누면서 연표만 외우게 하니 힘든 겁니다. 물론 이건 입시교육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교육적인 필요가 없다면 의외로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말이죠. 저는 역사학도가 아니라 경영학도라 그런지 역사도 우리 생활과 무언가 연결되어서 이득이 되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저출산, 빈부격차, 전염병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역사를 하나로 모아봤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례를 모으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근현대는 물론 코로나 시국까지 하나로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역사는 바로 돈이 만든 셈이죠. 한 예로 로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 게르만족 병사의 배신으로 망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로마는 유럽 대륙 전역을 제패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패권 국가가 변방의 이민족인 게르만족에게 무너진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죠? 사실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한 이유는 농사지을 땅, 농사를 지을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정복 활동이 손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면서 정복해야 할 땅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땅을 정복해서 얻는 비용보다 병사를 보내고 보급품을 운반하는 비용이 더 커진 것이죠. 이렇게 제국이 정복할 땅이 사라져서 돈 나올 곳은 없으니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걷는 건 너무 비용이 드니까 이걸 징세 청부업자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즉 징세를 외주를 준 것이죠. 문제는 이것은 민간 사업이라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죠. 낼 세금이 100원이라면 사업비니 뭐니 해서 200원은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징세 청부업자가 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로마의 세금을 잘 갖다 바치기만 하면 얼마를 걷어도 상관없으니 이익을 늘리기 위해 세액을 늘리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죠. 문제는 로마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기에 수입에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시민들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인 전쟁 특별세 등 많은 세금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누진세 개념이 없어서 기득권층의 세금은 정말 낮았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동일한 재산을 가졌던 1차 삼두정치 시대의 크라수스가 내는 세금이 5년에 약 8천만 원이었어요. 그나마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낸 것이고 나머지 농장주들의 세금은 빵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5년에 8천만 원의 세금만 낸다면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로마의 기득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머니를 여는 것이 아니라 속주와 서민에게서 세금을 더 뜯어내서 해결하라고 했지요. 견디다 못한 서민들은 로마 밖으로 이주하고 이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을 만들었죠. 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콜로세움을 만들어 먹거리와 놀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 비용도 세금으로 채웠죠.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문제를 돌려막기만 하다 보니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낳더라도 세금을 낼 일이 없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스스로 노예나 소장농이 되기도 했지요. 이러다 보니 한때는 한 가정에 10명이 넘던 아이가 한두 명 수준으로 줄었고 결국은 게르만족 용병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게르만족은 로마인과 동등한 혜택을 원하는 반면 로마인은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게 문제죠. 이렇게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로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으며 이로 인한 저출산, 빈부격차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요. 아니 코로나로 인해 극심해졌고 이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역사라는 건 반복됩니다. 이익과 관계없는 타자에 대해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침략자에게 학살당한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영웅으로 추앙받던 배경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수혜자들이 있었지요. 타자에 대해 잔혹해질 수 있는 배경, 이를 타자화라고 합니다. 상대를 재정의하여 문제의 의도를 바꾸거나 분리하는 거죠. 일본의 정치인들이 조선 침략은 조선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로 인해 누가 희생되었는지를 빼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통해서 침략 행위를 포장하는 것이죠. 로마가 속주와 서민들에게 가혹해진 이유도, 콜럼버스가 만행을 저지른 이유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이익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결과지요. 인간의 이런 역사는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었어요. 훗날 더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돈, 역사의 지배자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돈이 어떤 역사를 만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워낙 돈에 의한 일화가 많다 보니 이것들만 연결하다 보면 거의 세계사가 한 줄로 이어져서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쉽게 읽히는 책이니 세계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